지난 총선에서 춘천의 갑과 을 지역구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국민의힘의 노영우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춘천을 대표하는 일꾼이 3명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노영우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 춘천시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춘천 시민과 MS투데이 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MS투데이 독자 여러분, 그리고 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7년간 춘천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우리 국민의힘 춘천시 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노영우입니다. 네. 의원님, 지난해 5월이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영 중기부 장관이 의원직을 사직하시면서 국회의원직 승계를 받으시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뒤늦게 21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먼저 그때 소감이 좀 어떠셨을까요? 네, 뭐 한 2년 기다리다가 입성을 하니까 좀 아쉽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할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의욕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예. 짧은 시기였지만 사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열심히 일만 한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라는 첫 번째 또 소임은 입법인 부분이겠죠. 네. 네, 저는 6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법을 또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또 그 세금 같은 부분,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는 그 취득세 같은 것을 면제해주는 그런 지방세 특례 제한법도 제가 발의를 해서 또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또 수상한 또 그런 영광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운이 좋았던 게 작년에 들어오자마자 또 이제 예산 전쟁이 시작돼서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서면대교 서면대교요. 건설 예산이라든가 또 춘천 또 속초간 고속철도 예산 이런 부분들 굵직한 예산들을 또 이렇게 성과를 냈고요. 물론 그런 예산들은 국회의원 자기 혼자만 뛰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다 원팀이 돼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가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되는 원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춘천 같은 경우에 수부도시이기도 하고 그만큼 발전의 어떤 기틀을 잡고 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도법이라든가 춘천이 이 시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고 또 관련 법안 발의를 하셨을까요? 우리 춘천 맞춤형 특별자치도법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안에 말씀드린 첨단산업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또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자유특구라든가 우리 첨단산업연구개발특구는 우리 육동환 춘천시장님께서도 또 강력하게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또 좀 이 법안에 잘 반영이 돼야지 어떤 좋은 일자리라든가 또 인구 유입 이런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강원 과학기술원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사회 협약 및 해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에 필요한 또 특례 조항도 넣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년이니까 그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것보다는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디딤돌을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같은 경우는 그 좀 앞으로도 추가적인 입법이나 그런 발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또 개정 작업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향이 어디실까요? 저는 고향은 양양이고요. 가장 많이 사신 지역은 또 어디신가요? 그건 뭐 당연히 춘천이죠. 네. 그 의원님께서 뭐 고향은 아니지만 가장 오래 거주하셨던 것만큼 최근에 그 국민의힘 작년이었죠. 춘천갑 당협위원장에 선출이 되시고 나서 개인 SNS에 올리셨던 글이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춘천에 대한 어떤 추억과 애정이 아주 담뿍 담겨 있는 글을 올리셔서 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춘천이 가지고 있는 의원님에 대한 어떤 남다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떨까요? 뭐 춘천 그러면 이제 저는 집이고 그냥 가족이라는 네. 그런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27 1월에 처음 춘천에 와서 뭐 집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반지하방을 구해서 자취생활을 하다가 또 우리 지금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가 사실 그 엄청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젊은 시기에 사실은 꿈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으로서 어려운 집 그런 환경도 극복을 해야 되고 부모님도 또 모셔야 되고 그게 어떤 가장으로서의 상당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런 짐들을 우리 춘천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지금까지 꿋꿋하게 잘 버티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네. 그 주인공의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이 정도면 잘 살았죠 하는 네. 그게 진짜 제 가슴을 전곡을 찌를 정도의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이라 그러면 정말 어려웠던 청장년 시절을 보내면서도 또 그만큼 이 지역에서 따뜻하고 저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는 뭐 타지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한테는 집이고 그냥 가족 네. 그냥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애정,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라는 지역은 네. 사실 굉장히 수도권과 가까움에도 심리적 거리감이 좀 있는 변방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의정 보고서에서 수도권 춘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수도권 춘천 시대 실현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계시고 이 시대가 시작되면 어떤 효과들이 좀 더 있을까요? 제가 수도권 춘천 시대를 얘기하게 된 거는 이 마음의 거리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주변 인프라들 때문에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그 지역에 우리 뭐 GTX-B도 있고 또 우리 철도 요즘 ITX가 상당히 저도 뭐 거의 자주 이용합니다만 이 교통이 좋아지니까 수도권과의 어떤 그 소통도 가까워지고 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인구를 조금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우리 이제 시에서도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 30만이 되면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좀 50만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교부세나 예산도 뭐 20% 더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춘천 특성에 맞는 어떤 첨단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소양댐 밑에 그 수열 에너지 융복한 클러스터가 이제 좀 구성이 좀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춘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자원들을 이용한 그런 생산성 있는 좀 기업들을 유치하자는 거. 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자유 특구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교육 자유 특구가 되면 어떤 자율 학교라든가 특성화 학교 등 교육을 위해서는 또 부모님들이 자식을 데리고도 많이들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환경 조성을 해주면은 인구도 늘고 또 우리가 그 뭐 수도권 분들도 많이 내려오고 제가 말하는 수도권 춘천 시대는 그냥 뭐 길만 단순히 좋아져서 이렇게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서울이든 수도권의 분들이 우리의 인프라나 환경을 보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수도권 춘천 시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감까지 단축시켜 주시겠다라는 의지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늦게 국회에 입성을 하신 만큼 갖고 계신 꿈을 아직 펼치신 것보다 펼치기 위한 게 더 많으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각오들도 아직 많이 남아 계실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 말고 앞으로도 갖고 계신 춘천 발전을 위한 각오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뭐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는 사실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은 사람이고요. 그 일 욕심도 많아요, 이제. 사실 우리 춘천은 16개 산단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은데요. 근데 하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국가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역들은 있는데
근데 이 국가산업단지라는 건 지정이 되면 어떤 세금이라든 그런 세제 혜택, 그다음에 국가 지원 같은 게 훨씬 폭넓게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춘천에는 또 기업들이 이렇게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좀 지정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야지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좀 우리 춘천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또 국가산업단지를 또 관장을 하는 그런 기관이 어디냐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원주에는 본부가 있고 뭐 동해에도 또 지사가 있는데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사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 지사를 좀 설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도 좀 추진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또 소상공인들이 또 우리 주변에 또 많고 사실 예, 우리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 관련된 그 업무를 봐주는 곳인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랑 수도권하고 묶여서 이 본부가 마포에 있습니다. 뭐 저 영동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춘천에서만도 마포까지 가려면 거의 100km 가까이 가서 일을 보고 와야 되고요. 아 근데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싶어서 제가 또 우리 상임 현안 질의 때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본부를 좀 분리를 해서 우리 춘천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예, 그런 구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이런 기존에 우리가 보이지 못했던 이런 것들 기초부터 조금씩 우리가 틀을 다시 잡아서 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불합리한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데 제가 좀 더 앞장을 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많은 비전과 목표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강원도민 그리고 춘천 시민들의 지지와 또 응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도민들께 뭐 춘천 시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또 강원도가 제 뿌리이고 지금은 27년째 또 우리 춘천에서 또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습니다. 정치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 그런 열정과 진정성이 그 사람의 능력과 또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당 생활서부터 지금 이제 국회의원 생활까지 27년인데 제가 어려운 사람들 또 제 주변에 있는 국민과 유권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초심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낮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춘천 시민과 또 강원도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춘천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플러스의 이번 시간에는 노영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